이 영상에서는 증기터빈의 보호에 대해 이해하여 안정적인 운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증기터빈 발전기는 설계와 건설,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하고 있지만 초기 설계는 이상적인 방향에서 보호 등급이나 건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플랜트의 특성이나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터빈 발전기는 플랜트의 심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하고 보호운전을 위한 세심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기터빈의 보호운전으로 보호장치는 그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비와 검출장치의 이중화를 통해 오작동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정지를 방지합니다. 정지 계통을 이중화하여 정상운전 중에도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터빈과 발전기를 상호정지시키는 경우는 터빈 자체 고장일 경우와 발전기 자체 고장일 경우가 있습니다. 터빈 자체 고장일 경우는 터빈 보호 계통에 의해서 먼저 터빈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발전기를 정지시킬 때는 저전력 계전기가 작동된 후 2초 시지연을 가지고 발전기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터빈과 발전기의 과속도 보호를 위한 것으로 터빈 정지 후 즉시 발전기를 정지할 경우 터빈과 발전기 자체 축적된 관성에너지의 소모처를 차단함으로써 속도가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역전력 보호 계전기는 발전기 보호 계전기에 설치되어 있지만 발전기의 모터링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기보다 터빈 보호가 1차적인 목적입니다.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어 병혈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발전기 축에 걸린 터빈의 입력이 감소하여 발전기의 무브와 운전에 필요한 값 이하가 되면 발전기는 계통에서 전력을 받아 동기전동기로 운전하게 됩니다. 전력 계통에 무한대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는 동기일치가 되어 있으므로 발전기의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으나 역전력이 발생되게 되면 발전기 초기 설치 과정에서 회전 방향은 상순에 의해 확인 및 결선되어 있고 단지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는 모터링으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경우 발전기에는 슬립 주파수 전류가 흘러 회전자를 가열하고 열을 제거하지 못해 저압단 날개와 베어링 등이 가열되어 위험하게 됩니다. 발전기를 계통에 병입시킨 후에 즉시 출력을 초기 부하까지 상승시켜 역전력 계전기 동작에 의한 발전기 정지를 막아야 합니다. 증기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터빈이 과열되는 시간은 터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초에서 30분 정도까지 걸리며 이에 대한 보호는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하며 역전력 계전기는 발전기의 동기 투입 시나 계통의 전력 동요 시에 오동작하지 않도록 지연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발전기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역전력 계전기 또는 차단기의 부동작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역전력 계전기의 설정치는 원동기에 따라 달리 설정합니다. 역전력 보호는 역전력량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력 방지를 위해 저전력에 설정합니다. 저주파수 보호는 발전기의 보호 계전기에서 저주파수 보호를 위하여 발전기 트립으로부터 터빈 트립을 가져옵니다. 주요 보호 목적은 터빈의 속도가 떨어지면 임계 속도에 도달하여 공진이 발생되고 진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계 속도는 터빈 날개의 고유 진동수와 회전 속도에 따른 진동수 일치점을 말하며 터빈 날개를 설계할 때 임계 속도가 정격 속도의 15%에서 20% 이상 벗어나게 설계합니다. 터빈의 날개는 각각의 길이에 따라 고유 진동 주파수가 다릅니다. 주파수가 이상 저하면 저압 터빈 최종단 날개의 공진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터빈 날개는 원주 방향과 축 방향 비틀림 공진이 있으며 이 중에서 저압 터빈 최종단 부근의 날개는 길이가 길고 공진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저주파수에서 공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주파수 운전은 재질의 피로와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장시간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전격 주파수의 1%에서 3% 정도 저하된 상태에서는 계속 운전이 가능하지만 5% 이상 저하한 경우에는 계통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터빈의 공진 주파수가 주파수 저하 한도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주파수 저하의 한계는 1.5Hz 정도이며 저주파수 운전은 58.5Hz에서 10분간, 58Hz에서는 1분간 허용합니다. 터빈은 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터빈 과속도 보호는 계통 주파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저주파수 운전보다는 우려되지는 않지만 과속도 보호가 있습니다. 터빈이 과속으로 축의 원심력이 급증하여 축의 허용응력 한계를 초과하면 축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터빈 과속을 차단하는 장치로는 전기식과 기계식이 있으며, 기계적인 과속도 보호 장치는 고압 터빈 축 앞쪽에 설치된 주윤활 펌프 축에 위치하며 비상조속기라고도 합니다. 비상조속기는 110%에서 동작하여 추진기 정지 밸브를 순간적으로 닫습니다. 터빈 과속도 시험은 터빈을 정지시키지 않고 실제 동작시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전기적 힘이나 유압을 이용하여 동작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시험은 각 밸브의 구동장치에 공급되는 제어유 압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실시하므로 시험 도중 제어유의 압력 저하로 실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터빈 보안장치의 작용에 의한 1차적인 과속도가 억제가 되지 않은 경우 2차적 보호 대책으로 비상조속기가 동작됩니다. 비상조속기가 동작하면 추진기 정지 밸브 뿐만 아니라 조속 밸브, 제열기, 정지 밸브, 인터셉트 밸브, 추기 체크 밸브 등을 급속히 닫아서 터빈의 증기의 유입을 막습니다. 터빈의 과속도 트립 시험은 과속도 트립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동 후 개통병입 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후비 보호용 백업 과속도 조속기는 전격 속도의 112%에서 동작합니다. 증기 제어 밸브의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터빈이 정상 운전 상태이면 모든 제어 밸브들은 100% 궤도에서 고정된 상태로 연속 운전되고 있고, 또한 부하 추종 운전이 아니면 컨트롤 밸브 궤도가 일정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브 축에 산화물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비상시에 밸브를 빨리 닫을 수가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압 조속기에서는 유압 회로에 항상 디더 펄스를 공급하여 코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기 제어 밸브의 유압식 전기 조속기에 사용되는 제어 오일 압력의 강화로 제어 밸브가 닫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운전되고 있던 오일 펌프가 갑자기 정지하여 예비 펌프가 기동하는 경우에 짧은 시간 동안 압력이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운전 시에는 터빈 윤활유, 제어유, 트립 오일 계통의 윤활 펌프 교체 운전이나 예비 펌프 기동에 따른 유압 강화 시험을 실시하여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에서는 압력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 애큐무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축 전류에 의한 베어링 손상의 주된 원인은 베어링과 전월 사이의 방전 스파킹 때문이며, 그 결과로 전식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베어링과 대지 사이에 절연물을 넣고 축 전류를 제한합니다. 복수기 내 진공도가 저하되면 터빈 배합단 압력이 증가하므로 배기증기 밀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전 날개와 증기 사이의 마찰 현상이 발생하여 저압 터빈, 마지막 단 날개 및 이그조스트 후드가 과열되게 됩니다. 터빈 축은 추력 베어링을 팽창 기준점으로 고정 날개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추력 베어링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경우 회전 날개와 고정 날개가 서로 접촉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액시얼 디스플레이스먼트 센서를 설치하여 보호합니다. 저압 터빈의 배기 증기의 온도가 이상 상승하는 경우 복수를 분사하여 냉각시키지만,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터빈 날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보 또는 터빈을 트립시킵니다. 복수기 고수위는 터빈을 트립시킵니다. 복수 펌프는 원심 펌프이면서 회전축이 수직으로 배치된 사류형 펌프를 설치합니다. 사류 펌프는 원심 펌프의 일종으로 임펠러의 축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 물이 축과 경사진 방향으로 임펠러로부터 이탈되도록 유출하는 형식의 펌프로서 축류 펌프와 원심 펌프의 양쪽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4에서 20m의 양정에 사용됩니다. 복수 펌프는 복수기 진공압력 마이너스 0.9kg의 복수를 10.5kg까지 가압합니다. 수직으로 설치된 이유는 캐비테이션 현상 때문입니다. 복수기 수위가 33% 이하로 떨어지면 캐비테이션을 우려하며, 또한 복수기 보호를 위해 복수 펌프 한 대를 우선 트립시킵니다. 복수 펌프 출구의 복수는 회전축의 밀봉을 위해 밀봉수 헤드에 공급합니다.
폭수기 수위가 높으면 터빈 측으로 폭수가 역류하는 것을 우려하며 또한 폭수기 내의 비체적이 줄어들면서 진공도를 떨어뜨립니다. 고압고온의 증기를 다음 4가지의 목적으로 폭수기로 바이패스 시키게 됩니다. 첫째로는 기동 및 부하 특성 개선입니다. 터빈 기동 시간 및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 특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열응력입니다. 바이패스 계통을 사용하면 보일러의 연소율을 증가시켜 보일러 출고 온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예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에는 최소유량 이상의 유량이 통과하므로 보일러의 연소 안정을 가져와 저부하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보일러와 터빈의 분리운전입니다. 기동 시 터빈이 정지되더라도 보일러 단독 운전이 가능하므로 보일러 재기동에 따른 지연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고영입자에 의한 터빈 침식 감소입니다. 과열기, 제열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화 생성물을 보일러 기동 시 직접 폭수기로 배출함으로써 터빈의 침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계통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보일러가 추종하기 어려운 부하 변동에 대해서도 양호한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열증기 조절 밸브의 동작에 부과하여 안전 밸브의 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증기 유량을 감소시킵니다. 제어용 및 윤활용 유압이 상실되면 속도 제어 불량이나 유막 상실에 따른 기계적 손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터빈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파열판은 복수기 진공도 저하 시의 저진공 트립 장치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후비 보호 장치로서 폭수기를 과대 압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저압 터빈 케이싱 상부에 위치하며 0.3kg의 압력에서 파열됩니다. 그 밖에 터빈 보호에는 가열기 누설로 인한 물 역류 방지, 고진동과 베어링 고온도 보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터빈의 사고 예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윤활 펌프는 터빈에 설치된 최후의 보호 장치로서 터빈 운전 중 손해 정전이나 제어 전원 상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정지하여 윤활유의 공급이 차단되어 베어링, 축, 밀봉 스팀 계통에 큰 사고와 재산상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시에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경우에서도 직류 비상 윤활 펌프가 기동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터빈에 직결된 주 오일 펌프는 증기 터빈이 회전하는 동안에는 동작되지만 갑자기 정지 사고가 일어나면 일정한 속도 이하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운전 중 오버헤드 탱크에 윤활유를 저장했다가 윤활유 펌프가 정지되고 압력이 떨어지면 저절로 베어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윤활유 계통에 기계적인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여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접 직류 비상윤활유 펌프를 기동시키도록 합니다. 그것은 제어 시스템도 간혹 부동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 정전이나 터빈 과속도 등의 원인으로 비상정지 시 터빈 회전자를 회전시켜주는 터닝 기어가 내치되지 못하여 고온의 회전축이 베어링에 직접 접촉하여 베어링을 손상시키거나 회전축을 휘게 하여 더 이상 터닝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자연 냉각 후에야 터닝이 가능케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베어링의 윤활유는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사고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터빈이 갑자기 정지하여 터닝이 되지 못하면 수동으로 30분마다 180도씩 회전시켜 회전자가 밴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조속기의 고장으로 터빈이 과속도로 비상정지하는 경우 터빈 내부 손상 없이 안전하게 정지되었는지 세심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복수기의 진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에는 냉각수 유량, 진공 펌프 문제, 터빈축 밀봉 증기의 문제가 있고 기타 진공 누설과 간접적으로 진공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이그조스트 후드의 높은 온도, 복수기의 고수위, 글랜드 스팀 컨덴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공 누설은 복수기, 진공 펌프, 복수 펌프, 진공 브레이크, 럽처, 디스크, 저압 열교환기 등에서 누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진공 펌프가 일시 정지되어도 진공은 서서히 감소되지만 냉각수가 순간 멈추면 진공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원리는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온도 50도에서 110도 정도의 저압 증기를 냉각수로 냉각하면 기체 상태이던 증기가 응축되면서 액체 사이의 부피 차이만큼 증기가 있던 공간이 수축해 그 빈 공간만큼 주변 압력이 낮아지고, 대기압 수준에서 증기가 물로 응축될 때는 1기압의 증기와 물 사이의 부피 차이가 약 1700배만큼의 수축이 일어나 압력이 떨어지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주변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압력이 낮은 공간에서 증기는 더 넓은 부피를 차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증기와 물 사이의 부피 차이가 늘어나 폭수기로 처음과 같은 양의 증기가 들어오더라도 낮아진 폭수기에서는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던 저압 증기가 물로 응축하면서 처음보다 더욱 낮은 압력을 만들어내고, 폭수기의 운전 압력까지 떨어지면 증기와 물의 부피 차이가 거의 28,000배까지 늘어나 폭수기에서 시간당 많은 운전량의 저온 저압의 증기가 물로 응축되며 연속적으로 28,000배나 되는 수축이 일어나 진공압을 유지합니다. 즉, 폭수기는 냉각수의 냉각으로 자체적으로 저압을 만들어내는 설비이기 때문에 폭수기 진공 펌프는 초기 기동 시 폭수기의 진공을 형성하며 정상 운전 중인 폭수기 내부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설비는 아닙니다. 진공 펌프 자체가 폭수기 내부를 직접적으로 진공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진공에 가까운 폭수기 내부 초저압 환경에서 불응축성 기체류를 폭수기 외부로 이송 배출하여 폭수기가 냉각수만으로 증기를 원활하게 응축시켜 진공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보조하는 설비입니다. 폭수기의 고진공은 좋지 않습니다. 터빈의 연락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진공도를 높이면 설비 비용 및 보조기의 동력 증가, 터빈 최종단 스푼 증가로 인한 침식이 발생되며 냉각수에 버리는 열 손실량이 증가합니다. 냉각수 펌프는 항상 대기 펌프가 있어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 펌프는 수직원 심펌프로서 기동 시 출구 밸브가 약 20% 정도 열린 다음에 펌프가 기동되는데, 만약 운전되던 펌프가 트립된 경우 자동으로 기동되는 예비 펌프는 유량이 생길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그 시간 동안 폭수기 진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폭수기 냉각수 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냉각수 계통은 사이폰 현상으로 펌프 용량을 100% 이상 과대하게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증기터빈 보운전에 대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